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38페이지에 있는 인면도 각 부위별 표현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인면 난간 표현하기인데요. 인면도를 그리다 보면 평면상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는 사람이 이쪽에서 계단턱에서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이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 난간 기준은 사실 900에서 이론상으로는 900에서 1200 사이에서 난간 두껍과 난간 동자가 300 간격으로 진행이 되면 되고요. 난간 동자의 난간 두껍의 원형 사이즈는 반지름 2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표현되는 이 옆면으로 경사지게 표현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두 개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계단이 이거는 잠깐 지우고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계단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계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무브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쪽은 벽면이고요. 이쪽은 계단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난간을 설치했을 때 지상에서부터 바닥면에서부터 900 정도를 올리시고요. 이쪽 라인 부분은 X라인을 합니다. XL 엔터 하셔서 X라인 부분에서 나란히 교차돼서 진행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옵셋 900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란히 900 정도를 옵셋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옵셋이 위치가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이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정확한 위치가 나와지고요. 지금 레이어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어를 노란색 레이어로 해서 눈에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00 정도로 올려서 이 부분은 기준이 되는 선이니까 계단의 경사각을 위해 필요한 선이니까 잘라내고요. 자, 필렛해서 요 선과 요 선을 이렇게 이어줘요. 그러면 계단의 선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 하나의 폭이 300이잖아요. 제가 아까 계단의 난간 동자는 30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난간 동자 가운데 기준을 두고 옵셋을 300, 300 이렇게 하면 여기 300은 이쪽 부분의 시작선의 라인이 되고 여기 300은 이 계단 끝에서 난간이 시작되는 부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옵셋 30. 자, 여기서부터 30, 30. 원래는 중앙에 설치되지만 굳이 중앙에 설치 안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셋 하셔가지고 네, 난간 두껍 50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요. 내려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잘라내서 난간 동자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 끝부분인데요. 이 앞부분.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 내려와서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점을 잡기가 참 애매하실 거예요. 애매하신데 보시면 이 전체 크기의 절반 정도를 나타내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옵셋 900을 맨 바닥에 있는 선에서 900을 올려요. 900을 올려서 다시 옵셋 50을 내립니다. 내려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지는 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내리는 것보다는 잘 보세요. 올리는 게 더 자연스럽죠. 여기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약간은 부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보이실 건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익스텐드 하셔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나타났죠. 마지막은 당연히 이쪽에 서클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서클 EP나 아니면 이쪽에서 9점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전체 선택하고 이쪽 자르고 이쪽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둥을 잡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레이 클래식을 합니다. 자, 어레이 클래식을 하는데 가로열 이렇게 하시고 세로열은 한 30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30개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300 간격으로 마이너스 간격으로 선택하시고, 자, 여기 선택 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반대쪽으로 미리 보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쭉 나란히 갔죠? 다 됐으면 엔터 쳐서 승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승인하신 다음에 이 뒷부분 나가는 선들은 이렇게 지워주시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시면 난간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계단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중간 기둥 무시하고 쓰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이 중간을 잘라내시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방의 문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주방문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현관문과 방문과는 약간 달라요. 주방문의 표현은 옛날식 주방문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알루미늄 샤시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주방문을 굳이 알루미늄 샤시로 표현하기 싫으면 이렇게 현관문의 두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 타입을 사용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현관문과는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주방문은 이렇게 방문과 똑같이 작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잡이만 사각형으로 작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보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골뱅이 900에 2100 하시고요. 옵셋으로 안으로 30, 항상 문틀은 30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150 들어오는 거 아시죠? 우리 단면도 할 때 해봤죠? 150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150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라인을 하나 선택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긋고 옵셋 900을 올려요. 900을 올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150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반 나눠서 75 해도 되고 150 나누기 2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렉탱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 렉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렉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렉탱 하신 거 지워보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러면 바깥쪽 것만 선택해서 지우시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지고요. 옵셋 안쪽으로 몰딩선 10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 180에 75나 특별한 크기 없이 그냥 사각형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열리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리는 방향 표시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1.3선으로 문의 열리는 방향, 손잡이와 반대쪽 부분, 열리는 경첩이 달리는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가 되도록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는데, 현관문은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지금 그릴 거는 바닥이 없는 B타입으로 현관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150 안으로 들어오는데 선을 3개를 나눠요. 3등분을 하는 방식인데, 자, 해볼게요. 역시 골뱅이 900에 2100 하시고요. 옵셋으로 30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문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150이 또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건 똑같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서 또 하나의 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밀어시킵니다. 이렇게 밀어시키는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크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기준선 들어있는 부분을 지울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는 일단 놔두실 거고, 안쪽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우신 상태에서 옵셋 10을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이게 이제 몰딩선이 되겠죠. 몰딩선을 그린 상태에서 자, 라인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라인이 아니라 렉탱을 그리셔야죠. 렉탱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몰딩선이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이 몰딩선 안쪽으로 렉탱을 하나씩 더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렉탱 하나씩 더 그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안으로 10을 넣으면,
자, 이렇게 10, 이렇게 10을 넣게 되면, 아이고, 밖으로 뺐죠? 자, 이렇게 안으로 10을 넣으시면, 이렇게 현관문의 모양이 나타나지고요. 이 현관문 유리가 완료됐으면, 여기에서 같은 10으로 했을 때 똑같이 보여서 보기가 싫으면, 가운데 것만 옵셋을 30을 집어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 잘못 들어갔죠? 옵셋 가운데 것만 30을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이쪽과 이쪽 유리와 다르게 이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쇠로 되어 있는 장식이고 이 부분은 유리로 표현했다라고 표현되어주면 되고요. 손잡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방문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평면도를 잠깐 한번 볼게요. 평면도 상태에서 자, 우리 평면 나와 있는 거 하나를 볼게요. 자, 평면 상태에서 문이 고정 창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 창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부에도 고정 창문이 있는 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2400 여기서 150 올라가서 24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현관문 그릴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잠깐 이동을 조금 해서 이렇게 보셔서 여기서부터는 300인데 옵셋 해서 150을 올리잖아요. 여기서 150을 올리고 다시 2400이 올라가게 되면 이 끝에서 지금 우리가 고정 창문이 하나 더 생겨야 되죠. 이 끝에서. 그러면 렉탱의 명령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고정 창문의 표현을 하시고요. 옵셋 30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30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60을 한 번 더, 창틀 부분 60을 한 번 더 들어오시면 고정 창은 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안으로 옵셋 10을 한 번 더 들어와서 이렇게 몰딩선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 폭에, 문의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표현 방법도 있고 이렇게 커다랗게 옆쪽으로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커다랗게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이쪽 타입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타입으로 해서 작도를 할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350 정도의 여기서부터 350 정도의 공간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데 렉탱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옵셋 30을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시고 라인을 펴서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부터 선을 하나 더 긋고요.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렉탱을 또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렉탱을 하나, 두 개를 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옵셋 몰딩선 10만 몰딩선 10만 이렇게 안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사실 여기서는 원래 창틀도 있어야 되지만 굳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창틀까지 표현하면 도면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 위쪽을 도면을 다 그리셨으면 미러 하셔서 이렇게 반대쪽도 내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현관문이 작도가 됩니다. 인명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주방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 문 손잡이만 반지름 3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1500에 1200짜리 창문을 만들거나 1200에 1200짜리 창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창문을 변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첫 번째 4짝짜리 창문 만드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그려졌던 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2짝이 아니고 4짝일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치를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밑에 해치 부분은 지우시고요. 미러를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미러를 하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부터 미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미러를 하시면 지금 미러가 됐죠. 미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요 선들 두 개를 지우시면 문이 이렇게 가운데로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문이 뒤집혔죠. 그리고 나서 이쪽은 거꾸로 되어 있었으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웠죠. 복사해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4짝짜리 창문이 됐는데 밑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거실 창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높이가 2400을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다시 여기를 잡아서 스트레치 S엔터 하셔가지고요. 스트레치로 이번에는 창문의 크기를 쭉 늘려서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옵셋 900을 창틀 중간에 보선틀을 대기 위해서 옵셋 900을 작업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요 900 올리신 옵셋에서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아래 위로 옵셋 30. 왜냐면 문틀이 60이잖아요. 아래 위로 30씩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문틀 작업은 되고요.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게 되면 이런 식의 작업이 되고 코킹선은 렉탱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그 막혀진 픽스창이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픽스창이 있을 때는 역시 분해를 하시고요.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시고 이렇게 가운데만 지워주신 다음에 조인트 J 엔터 하셔가지고 선과 선을 결합만 하시면 이렇게 선과 선을 결합만 하시면 픽스창은 만들어져요. 자, 창문 만드는 거는 기본적인 창 하나만 만들어져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이 창문이 작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줄여보겠습니다. 창문을. 자, 이 창문을 600에 600짜리로 줄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하셔서 스트레치, 엔터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을 줄이면 크기는 600이 줄었는데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고 똑같이 스트레치를 한 번 더 하는데 이쪽에서 300 가시고 다시 반대쪽 선택해서 드래그로 선택하셔야 돼요. 300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600에 600짜리 화장실용 창문, 작은 창문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면도 각 부위별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부위별 빠진 부분 중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그 용머리 표현을 할 때 250에 400이나 270에 20인데 B타입을 저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A타입 말고 B타입으로 용머리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 창문 같은 경우에 이 고정 창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30씩 틀을 주고 피구창이기 때문에 유리 표현만 해주면 되고요. 굳이 표현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렉탱으로 사각형을 한번 그리셔가지고 옵셋 10을 안으로 보내서 몰딩의 표현을 해주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면도 각 부위별 표현을 해봤고요. 자, 조경 같은 경우에도 옆쪽으로 세워졌을 때는 높이가 900에서 1200 정도 사이면 되기 때문에 조경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면에 대한 표현을 해봤습니다.